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합니다. 이 소녀는 술에 취해 집에 돌아온 절친을 돕다가 갑자기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녀의 친구가 갑자기 일어나서 미친 듯이 달려갔고 그 소녀는 바로 뒤를 따랐습니다. 그녀가 붙잡혔을 때 그녀의 친구가 차에 토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동차 로고를 본 순간 잠시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옆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더니 몸을 굽혀 사과했다. 그녀는 그에게 보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남자는 무관심하게 괜찮다고 말했다. 어쨌든 나쁜 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 소녀는 세상에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친구를 데리고 떠나려고 할 때 그 친구가 갑자기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그 순간 그 남자가 그녀를 뒤로 잡아당겼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남자의 가슴을 만졌습니다. 그 남자는 입에서 붉은 진주를 토했는데 그것이 실수로 소녀의 입에 떨어졌습니다. 그 이상한 맛 때문인지도 몰랐는데 소녀는 곧바로 기절해버렸다. 그녀는 깨어났을 때 이곳이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 남자는 턱을 움켜쥐고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가 바라보는 그 소녀는 약간 당황한 듯 내가 왜 여기 왔는지 물었다. 그 남자는 그녀가 깨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뭔가를 되찾고 싶어서 그녀를 다시 데려왔습니다. 그녀는 그가 900년 이상 키워온 진주를 삼켰습니다. 그 소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진주가 골동품이냐고 물었더니 그는 내가 여우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그녀는 왜 자신이 사이코패스를 만나게 된 게 이렇게 불운한지 의아해했다. 그녀는 막 휴대폰을 꺼내려고 하던 참이었다. 그녀 앞에 9꼬리 여우가 나타났다. 이 사진은 그 소녀를 곧바로 기절하게 만들었다. 그녀가 다시 깨어났을 때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그녀는 몹시 무서웠다. 여우는 그녀가 분명히 매우 무서워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가 가서 당신에게 차 한잔 따라드릴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녀는 진정했어요. 그녀는 아직도 이것이 구미호굴에 들어가는 것임을 알고 있었다. 구미호는 그녀에게 설탕을 원하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의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여우에게서 벗어나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녀는 방금 그녀를 약간 놀렸던 뚱뚱한 친구가 그리고 그가 그녀를 만지자 그녀의 온몸이 즉시 부드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뚱뚱한 소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는 분명히 힘을 쓰지 않았다. 그는 원래 그녀를 도와주고 싶었지만 하지만 어디선가 전류가 그녀의 몸을 휩쓸었습니다. 여우 쪽도 감지하는 듯했다. 예상했던 대로 소녀는 주도적으로 그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불편함이 진주와 관련이 있는지 물었다. 여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진주는 그냥 그녀가 올 수 없다는 거야. 호랑이 해에 태어난 남자들과 접촉하다. 호랑이와 여우는 맹세한 원수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호랑이 해에 태어난 남자를 만지면 그것은 그녀 안에 오겨우와 갈등을 일으킬 것이다. 그 소녀는 물었습니다. 통증이 있을 때 진통제를 먹어야 하나요? 여우는 천천히 손을 내밀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접촉이 이루어지면 통증은 사라질 것이다. 실제로 소녀의 기분은 훨씬 나아졌지만 이상하게도 진주는 900년 이상 빨간색이었던 붉은색이 갑자기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그것을 잘라서 꺼내서 그에게 돌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그녀에게는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위는 이미 골반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소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 여우는 이제 둘이서만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비록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는 매우 이상했지만요. 이 보석은 그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녀의 몸속에 오겨우는 여우와 함께 살면서 함께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밤에 살아남기 위해 그녀는 가방을 들고 가게 주인에게 전기 다리미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가게 주인은 전기봉을 꺼내서 그 효과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 소녀는 이 사실을 알게 되자 매우 만족스러워졌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비용 12,000일. 그녀는 즉시 얼어붙었다. 가게 주인은 가격이 너무 비싼 걸 알고 미니 스프레이를 꺼냈어요. 병에 담아서 그 효과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했고 그 값은 단 7,000달러였습니다. 그 소녀는 그 말을 듣자마자 바로 이것이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TV에서는 최근 실종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무서웠어요. 사장님은 이 사람들이 아마도 장기를 적출하고 싶어 할 거라고 계속 상기시키셨어요. 그 소녀가 말을 더듬는다는 말을 듣자마자 그녀는 방금 전기 비톤을 타고 싶다고 말했어요. 사실 그녀는 사람들을 상대하기 위해 이런 것들을 산 게 아니야. 하지만 900년 이상 된 여우를 다루어야 합니다. 늦은 밤, 그녀는 마지못해 자신의 짐을 여우의 집으로 가져갔다. 여우는 위층에서 그녀를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왜 붉은 옥이 900년 만에 색깔이 바뀌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소녀는 천천히 자신의 짐을 마당으로 끌고 들어갔다. 구미호의 눈을 들여다보며 그녀는 집안에서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18대 조상을 조용히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우가 그녀 앞에 나타나 그녀를 엎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소녀는 짐을 내려놓고 자신을 위로하며 안으로 들어갔다. 여우는 집에 도착하자 그녀가 방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그녀가 방으로 숨으려는 순간 여우가 그녀를 불렀다. 무엇보다도 이는 그들이 처음 만난 것이었고 그는 여전히 그녀의 이름을 몰랐다. 그녀는 이렇게 말한 후 자신의 이름이 리뎀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조심하지 않아서 후추 스프레이를 떨어뜨렸습니다. 이 담은 그것이 그에게 주는 선물이라고 재빨리 말했다. 그녀는 또한 서두르고 있어서 짐을 싸는 시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여우는 그것을 먹어보는 척했어요. 정말 좋은 선물이었어요. 이 담은 무기도 없이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오늘 밤은 절대 잠을 잘 수 없을 거라고 속으로 생각했는데 하지만 그녀가 아침까지 잠들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여우가 그녀를 위해 많은 음식을 담은 냉장고를 준비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보상하기 위해 여우는 동의하고 그녀의 학업 비용을 모두 지불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그녀는 보상을 받았을 때 매우 기뻤습니다. 그는 그녀의 현재 상황을 완전히 잊어버렸네요.
900년 이상을 살아온 한 남자가 처음으로 소녀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 그는 노인으로 변해 그 소녀에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디로 프랑스 출장을 가야 하는데 이틀간 프랑스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불편하시면 전화주세요. 이담 씨는 곧바로 손을 흔들며 전혀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에게 안심하고 사업을 계속하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친구들은 그녀를 불렀고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똑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만약 그녀가 호랑이띠 해에 태어난 사람을 만난다면 괜찮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빨리 떠나야 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손에 들린 전화기가 떨어지고 다른 사람이 집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도발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즉시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나는 계속 전화를 들고 떠났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 남자는 주도적으로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송은 이담 씨의 배를 곧바로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호랑이띠 해에 태어났다는 것은 분명했다. 하지만 그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가는 것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데리고 골목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이담의 얼굴은 점점 더 추해졌다. 그녀를 위로하던 남자는 호텔에 있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그가 그녀를 깨울 수 있도록 도와줄 텐데 이제 그녀에게는 힘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가 그녀를 구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다. 이 순간 이담은 극도로 무력감을 느꼈다. 그 다음 순간 그는 이담 앞에 나타났다. 그는 이담을 껴안고 그녀를 데려가려고 했지만 그 남자에게 막혔다. 그는 자기 앞에 있는 남자가 900살 된 여우라는 것을 분명히 몰랐다. 그는 즉시 여우에게 때려 맞고 날아갔다. 이 사건 이후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담은 그가 자기 몸속의 여우 보석을 보호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호기심에 그에게 그 여우 보석을 꺼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여우는 인간이 여우옥을 오랫동안 견뎌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기껏해야 1년 정도면 되는데 이담이 물었습니다. 꺼내지 못하면 어쩌지? 여우는 멈춰서서 그녀가 얼마나 오래 살지 알면서 죽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전에 먹어본 적이 없는 맛있는 음식을 먹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때 집에 있던 여우는 시간을 살펴보았다. 밤 11시였다. 그는 이담이 조금 걱정되었다. 그는 그렇지 않았다. 이때 이 망할 놈은 너무 많이 먹고 마셨다. 하지만 그녀는 취했기 때문에 제대로 걸을 수 없었고 결국 넘어졌습니다. 그녀가 일어서려고 했을 때 갑자기 그녀 앞에 레드펄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진주를 토했다. 이때 아하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달려갔다. 그녀는 심각한 얼굴로 방금 한 일을 반복했다. 그러자 그녀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나는 죽지 않을 거야. 여우는 시선을 돌렸다. 그러고 나서 이담을 보고 왜 사탕을 들고 있는지 물었다. 이 씨의 표정은 단조로웠다. 담 씨는 실망했다. 갑자기 여우는 이담에게 무슨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토할 것 같았지만 그녀의 환상에 따르면 그게 사실일까? 그녀는 그 골동품 받침대를 토하는 장소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순간 이담은 곧바로 골동품 더미로 달려갔다. 여우가 손을 흔들자 골동품들이 즉시 날아올랐다. 그녀는 다른 일을 서두르고 싶어 했지만 당연히 또 실패했습니다. 여우는 곧바로 그녀를 위해 욕실 문을 열어주었다. 이담은 여우집에 떠있는 골동품 더미를 보며 마음을 진정시켰다. 그는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이담도 그냥 길을 잃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에 순응할 수도 있었지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나이 많은 소년들이 모여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눈앞에서 그녀의 마음은 곧바로 혼란스러워졌고 재빨리 그 소년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그녀가 안도감을 느낀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이 식당으로 달려가서 그녀를 우연히 만났다. 다행히 누군가가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이담은 호기심에 그에게 자신보다 한 학년 위인지 물었다. 그는 호랑이와 나이가 비슷하지 않은가? 선배는 생일이 일찍 왔기 때문에 고양이 해라고 말했습니다. 리담은 고양이 해에 태어났을 때 매우 운이 좋다고 즉시 말했습니다. 선배는 매우 당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리담은 그녀의 인생이 길지 않다면 고통 속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이담은 이 사람이 바로 학교의 학보이라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또한 그녀보다 나이가 많은 호랑이 해이기도 하다. 하지만 선배는 그녀에게 그녀가 셔츠를 가로뜨렸고 심지어 그것을 집어올리는데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담은 그가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즉시 그에게 셔츠를 바닥에 놓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담은 조심스럽게 몸을 굽혀 그것을 받았다. 그녀는 그가 그것을 집어들면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웠다. 셔츠를 입고는 고맙다고 말하고는 도망간다. 남자 학생은 멍하니 서서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부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학교의 학보이로도 알려져 있었고 어디를 가든 소녀들이 그를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 여자가 그를 피하는 것은 악을 피하는 것과 같은 걸까? 이것은 필연적으로 그를 이 이상한 소녀에게 관심을 갖게 만들었다. 상대방이 여우라는 걸 알면서 이담은 그와 협상을 시작했다. 만약 그가 일시적으로 여우옥을 꺼낼 수 없다면 그녀를 항상 안전하게 지키는 것은 여우옥을 항상 안전하게 지키는 것과 같은 임무입니다. 게다가 그는 그녀에게 차가운 표정을 지을 수도 없고 그러면 그녀는 항상 기분이 나빠진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담은 좋은 거래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여우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교활하네요. 다음날 그는 900년 된 여우 친구에게 갔는데 옥을 삼킨 후에 인간 소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900년 된 붉은 옥이 푸른색으로 변했습니다. 그의 친구가 그것을 듣자마자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어린 소녀를 사랑할 수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를 비극으로 만들 수 없어. 이담이 여우 진주를 삼킨 지 600년 전. 그녀의 온몸은 항상 긴장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학교 근처에 있는 잘생긴 남자아이가 자신을 봤다는 사실을 방금 알게 됐어요. 이담은 먹고 싶지 않아서 작별 인사를 했다. 그녀는 일어나서 갈 준비를 하면서 친구들에게 말했다.
그녀는 멋진 남자에게 멈춰섰다. 이담의 첫 번째 반응은 호랑이해에 태어난 사람들을 만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에게 양보하라고 말했습니다. 그 잘생긴 남자는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물 한 잔 마실 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것을 보고 즉시 그녀를 뒤로 잡아당겼다. 그녀는 왜 그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고 싶어 했을까? 선배는 그녀에게 술을 원하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녀의 친한 친구는 이담에게 왜 그렇게 긴장했는지 물었습니다. 선배가 그녀의 이름이 이담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그 기회를 이용해 거리를 좁히려 했지만 그녀는 갑자기 그를 피했다. 노인의 얼굴은 곧바로 불행해졌습니다. 이를 본 그의 친한 친구가 즉시 그의 수줍음을 극복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선배는 손을 엉덩이 뒤로 얹으려고 했다. 으악! 하지만 이담은 반사적으로 걷는 것을 피했다. 선배는 매우 불편해했는데 다행히도 이번에는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가세요. 하지만 가질 수 없는 것이 최고라는 말이 있죠. 이제 그는 단지 이를 노리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꽃은 의도적으로 지고 물은 의도치 않게 흐른다. 그는 학교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 이담에게서 돈을 빌려 술을 샀다. 그러고 돌아와서 이담의 전화를 잡고 그의 전화번호를 입력했는데 그는 이담에게 다음에 뭔가 마실 게 필요할 때 전화하라고 말했다. 두 번째 만날 약속은 너무나 분명했고 이담이가 정말 좋아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는 관심이 있었지만 그녀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한 번도 거절해본 적이 없던 선배가 이담에게 호감을 느꼈다. 이담은 상심한 채로 집으로 돌아가 울었다. 그녀는 건강하게 18년을 살았는데 갑자기 이상한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녀는 내년에 다시 태양을 볼 수 있을지조차 몰랐습니다. 문 밖에 있는 여우는 그는 동료의 질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분명히 오겨울을 꺼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지만 왜 꺼내지 않았을까? 그러자 여우가 이담에게 다가왔다. 그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라고 말했다. 이담이 반응하기도 전에 여우가 그것을 움켜쥐었다. 이담의 손, 붉은 여우와 이담의 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답을 얻었으므로 이담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모두 꿈이라도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는 이담의 얼굴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여우옥을 그녀의 몸에서 다시 빼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 몸속의 여우옥이 색깔이 변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여우옥을 꺼내는 것을 즉시 멈추었지만 인간일 가능성이 있는 셈이 심장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우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는데 아마도 앞에 있는 소녀는 그 사람은 그가 600년 동안 기다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18년을 살아온 이 소녀가 처음으로 놀림을 받았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인간이 아니라 900년 동안 살아온 여우였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처음이라 경험이 없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부탁했는데 그녀는 이성과 함께 사는 친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가 갑자기 그녀에게 키스를 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순간은 멈췄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알게 된 지 겨우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아무 말 없이 그 남자를 떠나려고 하자 그 남자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그래서 문제는 그 남자가 어떤 종류의 속임수를 쓰고 있는지였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말하던 그 남자가 지금 그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의 여우 친구가 그것을 듣자마자 그는 많은 의문을 품었다. 그가 그것을 꺼내려고 할 때 여우 진주는 파랗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빨간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때 그녀와 같지 않았을까? 여우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의 상황은 어땠나요? 그녀는 그에게 그녀의 오겨우가 즉시 차라고 말했습니다. 색깔이 변했어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여우는 옥을 돌려받고 싶은지 아닌지 알 수 없게 되었다. 그녀의 친구는 이것이 그의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고 그를 대신해서 분석했다. 그녀는 이때 선배도 이담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다. 선배는 지난번에 이담을 만나기 위해 돈을 빌리려고 했습니다. 이담은 자신이 자유롭지 않다고 직접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선배의 고집이 극에 달했다. 그는 그녀에게 무슨 일로 바쁘냐고 물었다. 뜻밖에도 이담은 변기를 청소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녀는 또한 그에게 변기 막힘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선배는 이담이 좀 흥미로운 사람이라는 걸 점점 더 느꼈다. 사실 그녀는 실제로 변기를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우에게 그녀의 당황한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 그녀의 선배가 그녀를 불러 가르쳐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방 중앙의 윤기를 확인한 후 변기를 꼭 닫고 물을 내리세요. 더 많은 압력을 가하면 실제로 그녀는 소리가 가라앉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흥분해서 전화를 들고 선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그 선배에게 변기 요정이라는 별명을 붙였다. 먼저 선배는 그녀가 지어준 별명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러자 그는 감사의 이름을 붙여 이담이 자신을 식사에 초대해주기를 바랐다. 이담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동의했다. 진실은 기술 없이 여자를 쫓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밤이 되자 여우는 이담을 기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우는 이담에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피자를 사주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이담에게 먹을 것이 충분한지 조심스럽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으면 그는 직접 부엌에 들어가 요리하곤 했습니다. 이담은 그의 온화함에 갑자기 당황했다. 그 순간 그녀는 그의 가장 친한 친구의 말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남자는 분명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어. 그녀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즉시 말했다. 그녀는 그래도 주도적으로 여우에게 사랑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우는 숨이 막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레담은 어젯밤에도 계속해서 그에게 그렇게 물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여우가 설명했어요. 처음엔 정말 그녀를 놓아주고 싶었고 하지만 그는 그녀를 놓아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혼자 처리해야 하며 매우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이담 역시 답을 듣고 나서야 이해했다. 그래서 그것은 통과 의례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미래에 그는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고 모호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오해할 수 있으니까요. 여우는 곧바로 수줍음을 풀었다.
그는 그녀가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담은 사람들이 여우의 세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은밀히 생각했다. 사실 폭스는 친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녀 몸속의 오겨우의 색깔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 친구는 바로 이담이랑 사귀라고 했어. 900년을 산 꼬리가 9개 달린 여우. 그가 거절당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고 방금 한 말에 더욱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담이 혼자 살기 위해 이사를 갔기 때문에 그의 어린 시절이 동생이 여동생이 이사가는 목적에 대해 약간 의심스러워하는 모습. 그래서 그는 그녀를 조용히 관찰했고 실제로 그 둘은 새로운 발견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누이가 다른 누이를 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두 분석가는 아마 교수였을 텐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들을 교수라고 부르죠. 여우는 여전히 리담안의 오겨우를 걱정하고 있었다. 이담은 또한 편리하게 그녀의 배를 만졌고 제이드 폭스는 최근에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친한 친구가 그 말을 듣고 그녀가 임신했을지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이담이 임신했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리고 바로 이때 여우가 이를 위로했다. 땜은 오겨우 때문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이담이는 괜찮다고 했는데 곧 꺼질 것 같다고 하니까 그녀의 언니가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고 그는 즉시 화를 냈습니다. 이담은 그것을 보자마자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자 동생이 여우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너는 내 여동생을 사랑하니? 여우는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러니 적어도 결혼은 하라고. 여우 역시 아니라고 대답했다. 18년을 살아온 청년은 이런 악당을 처음 만났다. 하지만 그의 친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었다. 그는 여우를 공격하기 위해 막대기를 들고 달려가는 이 남자만 봅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포에서 잠깐 들끗 본 것만으로도 그 둘 중 X는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소녀는 매우 놀랍고 두려웠지만 여우는 그녀에게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가서 그들의 기억을 지울 것이다. 이담이 반응하기도 전에 두 사람은 즉시 사라졌다. 이담은 극도로 무서웠는데 한 명은 그녀의 남동생이었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즉시 전화를 꺼내 그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전화를 꺼둔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종종 오빠의 가방이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것도 사라졌습니다. 이담은 서둘러 집에 가서 오빠를 만났다. 모든 사람을 집에 모아서 놀게 하는 것. 그녀의 남동생도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집에 돌아와 보니 배낭이 사라져 있었고 실제로 집으로 돌아온 것이다. 게다가 그녀의 남동생은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담은 곧바로 변명을 해서 자기 물건을 가져갈 거라고 말했어요. 그 다음 바로 떠났다. 아니, 그녀의 남동생이 그녀에게 말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그녀는 집을 나서자마자 물건을 챙겨 재빨리 움직였다. 이담은 이 여우가 얼마나 강력한지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순간 여우가 친구에게 놀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900년을 살다 여자라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의 동료가 즉시 나타났기 때문이다. 21세기에는 몇 가지 속임수가 생겨서 더 이상 달콤한 말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행동에 의존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녀의 모든 요청을 들어줘야 했기 때문에 그는 그녀가 무엇을 생각하고 걱정하는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담이 돌아왔을 때 그녀는 적극적으로 그에게 물어볼 것이 있다고 말했다. 여우는 자신에게 기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이담이 도움을 주겠다는 제안을 하자 그는 깜짝 놀랐다. 이 선배는 매우 훌륭한 스토커예요. 그는 12시간 동안 언제나 이담 앞에 나타난다. 그는 적어도 20번은 그녀 앞에 나타날 수 있고 그는 대부분 데이트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이 젊은이가 얼마나 두껍고 무뚝뚝한지 씨는 완전히 이해합니다. 그녀는 스스로 생각하도록 만드는군요. 그녀는 그때도 이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른들이 친구들과 내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한다는 걸 몰랐다. 이 여자애는 학교의 학부이에게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그가 유능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였죠. 이담이 있었으면 10만 원을 걸었을 텐데. 이담은 선배의 무뚝뚝함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여우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그녀는 말처럼 말투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했다. 여우는 그 의도를 알아챘다. 이담은 선배들을 실망시키고 싶어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와 더 이상 가까워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둘이 데이트하는 척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서 남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담의 면모를 알아보고 싶었는데 하지만 이 모습은 이담의 입을 크게 벌리게 만들었다. 그 다음 순간 여우는 그녀가 옷을 분석하도록 돕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번에는 걔 이미지가 있는 티셔츠를 입었어요. 그 옷차림은 약간 유행에 뒤떨어진 것 같았지만 괜찮았어요. 이담이 이게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 그런 다음 그녀에게 다른 사람을 지루하게 만들기 위해 사치스럽게 먹는 법을 가르쳤고 그녀를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가 검은 콩국수를 먹는 것을 본 것이 언제였는지 말했습니다. 입에 음식을 가득 넣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녀를 싫어하게 만드는 유형이었습니다. 이 씨는 그 말을 더 많이 들을수록 더욱 짜증이 났다. 그러나 그 어리석은 여우는 여전히 열광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으로 그녀가 전화로 친구들에게 음란한 말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선배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면 그녀는 듣고 난 뒤 노력의 절반을 아낄 수 있었습니다. 이담은 이제 자신이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된다고 느꼈고 그저 매일 자신이 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선배가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자마자 전화의 반대편이 매우 시끄럽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초 후 그녀 뒤에 선배 여우가 나타났다. 재빨리 이담을 뒤로 잡아당겼다. 그러자 이담의 심장이 알 수 없이 쿵쾅거렸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 여우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여우의 눈은 연장자를 떠나지 않았다. 이담은 그것을 보고 즉시 여우에게 소개했다. 어쨌든 그녀는 이 사람을 여우라고 소개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 사람을 자신이 갑자기 알게 된 사람으로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담에게 내일 영화를 보러 가자고까지 했습니다.
여우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떠나기 전에 선배가 이씨를 만지기도 했다. 댐이 머리를 바라보다가 도발적으로 여우를 바라보았다. 그래서 떠났지만 이담은 비참해요. 이 누이는 호랑이해에 태어났습니다. 여우는 마치 그를 잡아먹고 싶어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곧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본 후 날씨가 좋지 않아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계속해서 자랑하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그는 동생이 지갑에 있는 돈을 다 가져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부끄러워하며 이담에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었다. 이담은 그녀를 따라가라고 신호를 보냈는데 그러면 틀림없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그녀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추악함은 0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노인의 가슴에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부자는 버스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선배를 배웅한 뒤 처음으로 버스를 탔다. 이담은 기분이 좋아지지 않을 수 없었다. 오늘은 온갖 못난 모습을 보여줬으니까. 분명 어른들은 그녀를 싫어할 거야.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어른들의 눈에는 못생긴 그녀의 모습이 귀여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600년 전 살았던 소녀가 학교에 왔습니다. 처음으로 갔는데 제복을 입는 걸 깜빡했어요. 갑자기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게 되면서 하지만 그녀가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담과 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T소녀는 이담에게 따뜻하게 인사했지만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녀의 조화는 그녀가 항상 이담을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담의 온몸에 털이 돋아날 정도였다. 일어서고 싶었어요. 그녀는 저 멀리서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 이담을 바라보던 또 다른 사람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녀는 여우와 함께 살았어. 그는 여우 친구가 학교에 가고 싶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그녀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을 돕기로 동의했지만 교활한 물론 그녀는 여우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 오늘 이담은 옷을 아주 까다롭게 입었다. 그녀는 오늘 밤에 약속이 있다고 해서 집에 늦게 왔다고 했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무관심했지만요. 이담이 떠나자마자 여우의 생각도 그녀와 함께 가는 듯했다. 하지만 첫날에 여우 소녀가 학교에 왔습니다. 교수님은 실제 경험을 말씀해 주셨고 팀당 2명씩으로 구성되어 이번 주말에 러브 테마를 완성했습니다. 그 후 각자가 논문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그룹 명단은 이미 준비되었습니다. 소녀는 갑자기 낯선 이름을 보았다. 혹시 새로운 친구일까? 여우 소녀가 반갑게 그를 맞이하는 것을 보았을 뿐 그것은 이담의 것이었습니다. 뜻밖에도 그녀는 실제로 선배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하세계로 가는 길이 멀지 않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선배가 그가 몹시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예상대로 신이 도우심이 그녀를 도왔지만 데이트 당일 아침 이담은 갑자기 속이 메스꺼워졌다. 갑자기 그녀는 휴대폰의 달력을 열었고 오늘 생리 예정이라는 걸 알게 됐어. 그래서 그녀는 여우에게 오늘은 힘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녀는 먼저 자기 방으로 돌아가고 여우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그녀가 아팠다면 이담은 설명하기가 너무 게으르더군요. 그래서 그녀는 쉬기 위해 방으로 돌아갔고 여우는 아침 내내 책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책의 한 페이지도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계를 보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그녀의 방으로 달려갔다. 그는 이담의 미약한 반응을 보고 약을 사겠느냐고 물었다. 여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에게 열이 있는지 물었다. 이담은 그를 바라보았다. 생리 때문에 약을 먹어도 낫지 않을 것 같았다. 여우는 즉시 이해한 듯했다. 그는 그녀를 위해 따뜻한 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방에서 뛰쳐나갔고 그녀를 위해 맛있는 음식이 담긴 테이블을 준비했습니다. 이 전략은 효과적인 것 같았다. 이담의 음식을 먹고 난 후 배가 훨씬 나아졌다. 증상은 많이 치료할 수 있지만 근본 원인은 치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깨어났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그녀는 딸기가 떨어지는 날이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며칠을 기다려야 할 것이다. 갑자기 그녀는 자신의 몸을 끌어당기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월경날 호랑이띠생을 만지면 그렇다면 그날은 분명 그녀의 기일일 것이다. 하지만 오늘은 일요일이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교수님이 지정하신 사랑 과목을 이수해야 합니다. 여우는 이담에게 어디로 가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어쩔 수 없이 말했다. 호랑이해에 태어난 선배와 연애 과정을 마쳐야 했고 이담의 허약한 여우를 보고는 갑자기 그녀를 놓아줄 수가 없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담을 다시 불렀다. 그는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나가려고요. 이담이 그에게 괜찮냐고 물었어요. 이담의 모습으로 여우가 변신하는 것만 봤어요. 그는 이담에게 자신이 그녀와 데이트할 것이니 안심하라고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집에서 편히 쉬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외모는 가짜일 수 있지만 성격은 그렇지 않다는 걸 몰랐을까? 가짜 이담도 예정대로 미팅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왜 계속 이상한 것을 보았을까? 그래서 다른 많은 커플들처럼 데이트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먹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우의 습관은 언제나 예의 바르다는 것이다. 이런 행동은 선배들을 점점 더 혼란스럽게 보이게 만든다. 그녀는 겉보기에는 온화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어떻게 보든 옳지 않아 보여요. 암컷 여우는 데이트 상대이며 가진과 데이트를 합니다. 그녀는 과정을 마치기 위해 영화를 보러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영화관 문 앞에 이담과 선배가 있는 것을 보았다. 지아즈는 이담을 보고 몹시 흥분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평소처럼 리뎀을 향해 달려갔지만 암컷 여우는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보자마자 그것이 리젠장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900년 전에 살았던 여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처음입니다. 그녀 옆에 있던 암컷 여우는 그저 거기 서서 멋진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여우가 학교가 끝난 후 리담을 데리러 온 첫 번째 경우였다. 그는 조심했고 퍼뜨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앉아 추워질 경우를 대비해 쿠션을 준비해두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고 주인공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곧 누군가가 그의 차 문을 두드렸습니다. 여우는 이담이 도착했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자신의 친구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아무런 예의도 없이 바로 들어가서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우를 바라보며 그가 준비한 수건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표정을 보니 여우 소녀도 자기가 데리러 온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짐작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여우에게 이렇게 상기시켰습니다. 이런 구미호들이 흔들리면 결코 좋은 죽음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중요한 행사를 망치게 되면 울 시간도 없을 겁니다. 지금 이담 씨는 멀지 않은 곳에서 차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여우는 이를 보고 더 이상 말을 하지 말고 차에서 나오라고 말했습니다. 암컷 여우는 흥분한 표정을 지으며 거절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담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암컷 여우는 여전히 변장한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이담이 문을 열자마자 여우 소녀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이때 여우 소녀는 아직 화장을 하지 않은 채였고 그는 그녀를 호텔로 데려갔다. 하지만 그녀가 돌아서자마자 그녀가 밖에 있는 것을 보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여우가 자신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담이 빛나는 얼굴로 여우의 차에 올라탔을 때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가 그를 보았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자야진도 화가 나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담이 먼저 그에게 말을 걸었다 하더라도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그녀에게 도덕관이 있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그녀에게 그녀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부터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친구의 친구 이야기에 얼굴을 잃는 것이 두려웠고 그녀의 전 여자친구도 그녀에게 말했지만 그녀는 그를 친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쯤 말한 뒤 떠났습니다. 그 후로 그는 며칠 동안 그녀를 무시했습니다. 이담이 집에 돌아와서는 정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진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모든 것을 한번 명확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그녀의 친구는 그녀에게 바로 전화를 끊었다. 이담은 화가 나서 밖에 있는 여우가 너무 크게 소리쳤다. 그는 약간 놀랐다가 본래 모습으로 나타났다. 그는 이담에게 물어볼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녀의 뱃속에 오겨우가 있어서 불편했습니다.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담은 당연히 불평을 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오겨우를 찾을 방법을 찾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여우를 바라보고 있다. 이 망할 놈이 왜 아직 못 찾았냐고 물었지. 여우는 아직 못 찾았어 라고 대답했어. 사실 그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분명 방법이 있었지만 그는 그걸 말하지 않았다. 지금 제이슨 하트도 매우 화가 났어요. 이 순간 그는 옆에 앉은 반 친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선배가 큰 손실을 입었을 때 그에게 자랑을 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이담과 같은 사람들은 속기 쉽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공의를 포기했습니다. 자야진이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소식을 듣고 그래서 그는 노인에게 가서 예의 없이 그의 셔츠를 잡았습니다. 그러면 선배가 이담을 다른 사람들과 내기에 유인했는지 의문이 제기됩니다. 선배의 답변이 그대로 반영되어서 포기했습니다. 이담한테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재진이가 이담한테 말하지 않겠다고 하더라. 이담은 슬퍼야 하는데 이담은 그렇게 큰 움직임이 있은 뒤에도 귀머거리가 되지는 않는다. 선배는 이담을 정말 사랑해서 이담을 계속 키우고 싶어해요. 이담은 그에게 생각을 낭비하지 말라고 말한다. 농담이라고 생각한 선배는 진심으로 사과하고 화내지 않기를 바란다. 이때 두 명의 친한 친구가 그녀를 찾아왔다. 그들의 눈은 선배에 대한 적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러다가 이담을 끌어내렸는데 이 파도는 계속 파도처럼 밀려왔다. 최근 사람들이 자주 실종되는 것에 대한 뉴스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들의 내부 장기가 뽑혀 나간 채로 발견되었을 때 여우 소녀는 뭔가 이상한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우는 최근의 실제 사례가 인간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전화를 끊고 나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여우는 밤에 책을 읽다가 창문 커튼을 닫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그를 쳐다보고 있는 것을 보고 하지만 이담이 돌아온 후로는 커튼을 닫는 버릇이 없어졌다. 그녀는 밖에 있는 고양이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갑자기 여우는 예감을 느꼈습니다. 이때 고양이는 위험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것은 즉시 떠나지만 그것이 계속되면서 사람으로 변합니다. 여우가 쫓아내자 그 수수께끼의 사람은 사라져버렸다. 그래서 그는 암컷 여우가 자신에게 한 말을 생각해보았습니다. 최근 실종된 사람들은 장기를 제거당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람이 한 일이 아니었을 텐데 이담이가 학교에 간 다음 날 여우 소녀는 그녀에게 멍하니 서서 헤어지기를 거부했습니다. 수업을 가는 동안에도 여우 소녀의 눈은 이담에게서 분리될 수 없었다. 이담은 여우 소녀가 잘못된 약을 먹었는지 아닌지 알지 못했다. 암컷 여우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600년을 산 여우가 그녀 덕분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암컷 여우는 또한 그런 때가 있다고 은밀히 생각했습니다. 그런 늙은이가 그녀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입을 열었으니 그녀는 마지못해 이담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헌신은 조금 지나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이담을 향해 갑자기 손이 뻗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우 소녀는 그것을 바라보더니 그 손을 잡았다. 제이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고통스럽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담은 점점 더 이상한 것을 느꼈지만 그보다 더 이상한 것은 여전히 뒤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렸다. 그녀가 돌아서자마자 누군가와 부딪혔는데 그 남자는 그녀를 위해 책을 집어올리는데 주도권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조심하라고 했는데 이 세 단어가 이담을 무섭게 만들었다. 갑자기 뒤에서 불려가서 그녀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담은 방금 누군가와 부딪혔다고 하더군요. 눈 깜짝할 새에 그 사람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이 나중에 다시 만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담은 꽃집을 지나다가 갑자기 그 안에 있는 소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그녀에게 여우책에서 본 초상화를 떠올리게 했다. 여우도 이것이 자신의 첫사랑이라고 인정했다. 그게 500년 전이 전 남편이었더라도요. 이담은 아직도 약간 질투심이 있었는데 하지만 지금은 그림 속 사람과 똑같은 사람을 보고 조금 걱정이 되었는데 그 순간 여우가 왔어요.
그들은 안에서 누군가를 보자마자 서로를 사랑의 불꽃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담이 그의 손을 잡아주며 집에 가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여우는 그녀가 먼저 집에 가고 그가 바로 따라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담은 방금 호수로 갔어요. 여우는 곧장 꽃집으로 들어갔고 그가 꽃집을 둘러보자마자 그것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 얼굴을 사용하여 앞에 나타나려고 감히 그녀가 그의 오겨울을 훔치고 싶지 않다면 말이다. 그 소녀는 더 이상 가장하지 않았고 그의 손에 있던 꽃은 즉시 사라졌다. 그러자 그 사람은 소리가 공기를 통과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JDF는 그와 함께 있지 않았고 사라졌습니다. 여우는 예감을 느꼈을까? 그래서 여우는 즉시 집으로 순간이동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이담을 뒤로 잡아당겼다. 하지만 그는 꽃집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첫사랑은 과거였고 이제는 그녀를 보호하고 싶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이담은 훨씬 더 안전하다고 느꼈지만 위험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녀는 몰랐습니다. 여우는 매일 그녀를 데리러 왔지만 시험이 다가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담은 시험을 위해 많은 공부를 해야 했고 서류도 찾아봐야 했고 하지만 누군가가 어둠 속에서 그녀를 은밀히 노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의 여우는 마음이 편치 않았고 이담을 찾고 싶어 했습니다. 갑자기 그는 죽기 전에 전화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선장은 살인범의 얼굴을 본 것은 아는 사이였다고 말했다. 여우는 차의 앞 유리창을 들여다보았다. 살인범이 그 사람처럼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때 이담은 여우가 자기를 찾으러 도서관에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기뻐하며 그에게 왜 그렇게 급하게 여기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 보러 왔다고 말하고 이담의 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붉은 빛을 보자 굶주린 듯이 미소 지으며 천천히 그녀를 만졌습니다. 이가 뒤돌아보자마자 책들이 책꽂이에서 떨어졌고 여우는 사라져버렸다. 그녀는 방금 전 이 남자가 여우로 변한 악령이라는 것을 몰랐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있을까? 여우는 악령의 목을 꽉 쥐었다. 순식간에 악령은 그의 눈앞에서 사라졌다. 하지만 오히려 그는 두려웠다. 참으로 모든 것을 관장하는 산신이 나타난 것이다. 이 사람은 그에게 상기시켜 주었고 결국 그가 그녀처럼 되지 않기를 바랐다. 그리고 그는 이 소녀를 다음과 같이 생각할 것이라고 바랐습니다. 인간으로 원활하게 변신하기 위한 마지막 방어선. 다음날 여우는 이담에게 여행을 가자고 했습니다. 이담, 이상하게도 그 전에 여행 얘기하면 항상 거절하더라. 이번에는 왜 바뀌었나요? 여우는 이제 생각이 맑아졌다고 말했다. 이담은 여우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매우 행복해합니다. 그 둘은 그 길을 가면서 아름다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둘이 함께 있었고 그들은 또한 소원의 땅을 걸었습니다. 이담도 자기 자신을 위해 소원을 빌기 시작했다. 그가 무엇을 바랐든 간에 곧 그녀는 몹시 울음을 터뜨릴 것이다. 그래서 그 둘은 저녁까지 걸었습니다. 이 장면은 특별히 낭만적이었습니다. 이담 씨는 내년에도 다시 여기로 오자고 제안했습니다. 여우는 몇 초 동안 멍하니 있더니 사실은 그녀를 속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진주를 꺼내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기적이었고 인간이 되고 싶어 했기 때문에 그는 진주를 키우기 위해 그녀의 본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을 꺼내지 않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끝내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깨어난 후 이 일에 대한 모든 기억을 잃게 될 것이다. 그는 그렇게 말한 후 바로 걸어갔다. 이담 앞에서 그녀에게서 오코를 되찾았다. 이담 역시 깨어난 뒤 가슴 아파 눈물을 흘렸다. 이담은 정말로 본래의 삶으로 돌아왔고 하지만 그녀가 학교에 가던 길에 익숙한 인물이 갑자기 그녀의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젠장, 왜 그는 그녀에게 기억을 맡겼을까? 얼마 후 그녀는 땅에 쪼그리고 앉아 몹시 울었습니다. 이때 노인이 호기심에 다가와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며 어딘가 불편함을 느끼는지 물었다. 그는 그녀에게 옆에 앉아서 쉬라고 했지만 선배는 이담의 괴로운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는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 순간 그는 야간을 느꼈다. 이담이 예전처럼 그를 거부하지 않아서 기쁘다. 하지만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지나가던 여우소녀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담이 왜 그렇게 가까이 있는지 궁금했다. 호랑이 해에 태어난 사람에게. 그래서 그녀는 단 하나의 가능성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여우의 마음은 이담의 사진 그림자로 가득 찼습니다. 이때 암컷 여우가 와서 그가 후회할 만한 짓을 했는지 물었습니다. 여우는 그녀에게 리담을 보았는지 물었다. 암컷 여우는 그가 제이드 폭스를 그녀 안에 두기로 결정했는지 상기시켜 주었다. 그는 영양을 공급하기 위해 몸을 가꾸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감정적으로 얽매여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포기했으므로 다음 목표를 찾아야 합니다. 그의 시간은 거의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가 왜 이담의 기억을 삭제하지 않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여우는 그와 관련된 기억을 지웠다고 말했습니다. 여우 소녀는 그의 마법이 약해진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푸른 하늘에서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담은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그녀가 가는 곳마다 운이 나빴다. 그 순간 그녀의 머리 위에 우산이 나타났다. 그녀는 돌아서서 그것이 여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산에서 나오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우가 그녀를 불러서 밖에 비가 내리고 있으니 우산을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담은 왜 낯선 사람의 우산을 잡아야 했는지 대답했다. 여우의 마음을 아프게 한 낯선 사람의 말. 하지만 이것은 그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소식이 그렇게 빨리 퍼질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젊은 교수가 오실 겁니다. 그 사람은 여우예요. 분명 이담 때문에 온 거겠지만 그놈의 기운이 여자 학생들을 많이 끌어들였어. 하지만 이담만이 여기 오는 것이 자신에게 절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자신이 마주하게 될 일이 두려웠습니다. 그녀도 엘리베이터에서 그를 만났지만 그녀는 도저히 엘리베이터에 타지 않을 수 없었다. 엘리베이터 안의 분위기가 매우 이상하네요. 이때 선배는 이담에게 그럼 네가? 라고 물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저녁 식사를 하기로 한 날짜를 정했습니다. 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망할 놈의 대답을 기다리기도 전에 선배가 오늘은 괜찮았냐고 물었다. 이때 엘리베이터가 진동했고 두 사람이 본능적으로 이담을 지지했다. 이담은 여우를 보더니 곧바로 밀어냈다. 오히려 그녀는 선배가 자신을 도와준 것에 감사를 표했다. 그로 인해 여우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노인은 엘리베이터에서 나온 후 그 기회를 잡았다. 이담을 따라가려 했지만 이담은 일부러 그를 인적이 없는 곳으로 데려갔다. 그에게 저녁 식사에 대한 마지막 문자 메시지를 그녀가 보낸 것이 아니라고 말하려고. 이담이 그날 기분이 안 좋았던 걸 보면 선배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의심했는데 그는 그녀를 위로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어떻게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의 전화는 그의 장난꾸러기 여동생에게 빼앗겼어. 그러자 여동생은 자기 오빠가 여동생의 장난으로 여자아이 10와 문자를 주고받다. 형이 다시 전화를 빼앗았을 때 그는 여동생이 이담과 저녁 식사를 하러 가자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100번 거절하는 것과 101번 거절하는 것에는 차이가 없다고도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담이 밥을 먹고 있을 때 그녀는 그의 선배로부터 메시지를 보았습니다. 동생을 옆에 두고 도울 수 없었지만 그의 누나가 이렇게 생긴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도 누군가 쫓아오고 있었다. 그래서 남동생은 전화를 움켜쥐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은 그가 기꺼이 줄 대답을 보고 매우 기뻤습니다. 상대방도 매우 기꺼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반대편에 있는 선배는 매우 기뻐하며 이를 보상하고 싶어 했습니다. 책임감 있는 여동생이었지만 실망할 줄은 몰랐다. 그는 이담에게서 그녀가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노인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그들은 문 밖에 있는 여우가 이 소리를 들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는 그녀가 이미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 다음 수업에 가면 선배들은 늘 이담이를 쳐다봤다. 그는 그녀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래 생각했는데 하지만 이씨의 눈앞에는 담이 자야진에게만 가까이 있을 뿐이다. 혹시 이담이 좋아하는 사람이 자진이일까? 당연하지. 그녀에게 어울리지 않아. 그는 그보다 훨씬 강해야 해. 그런데 여우가 갑자기 연단 위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담과 제이진의 행복한 모습도 눈길을 끌었다. 이담이 제이진을 좋아한다는 선배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그 노인은 집에 가서 제이진의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동생에게 둘 중에 누가 더 잘생겼냐고 물어보았다. 여동생이 그것을 보고 회도에게 솔직하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이 남자보다 훨씬 잘생겼다. 그 말을 듣고 선배는 곧바로 미소를 지으며 곧바로 지폐를 꺼냈다. 맛있는 거 사서 먹으라고 했어. 그러고 나서 그는 거울을 보며 위기양양하게 자신이 정말 잘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담은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자진과의 슬픔이 크지만 자야진의 건강이 이렇게 나쁠 줄은 몰랐어요. 그는 매번 이담에게 그를 집으로 데려다달라고 부탁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넘어진 뒤에도 말입니다. 자야진은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길가에 있던 차와 부딪혔죠. 이담이 방금 그것을 보고 죽었어. 누군가의 거울이 깨졌었지. 이담은 곧바로 그를 끌어내어 엉망진창을 수습했다. 갑자기 차에서 내린 사람은 암컷 여우였습니다. 이담이 반응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차에서 내렸고 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재빨리 자진을 일으켜 세웠다. 여우가 다가가 도와주고 싶어 했던 것처럼요. 이담은 그를 밀어내며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차를 망가뜨린 것에 대해 여우 소녀에게 사과했고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는 암컷 여우가 이담 옆에 앉은 가운데 피크닉을 열었습니다. 이담은 여우가 걷는 장면을 떠올렸다. 한밤중에 차에서 내려서 그녀는 아무것도 가짜라고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지만 도착하자마자 선배는 이담에게 사랑을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이때 제이진이 나타나 방해를 했습니다. 선배는 그에게 평범한 사람이라면 왜 항상 저 주변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이진 역시 그에게 적대적인 태도를 보였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시작했다. 이런 광경은 암컷 여우에게 자주 보였다. 그녀는 여우에게 동정심을 느꼈고 곧 여우는 두 남자가 싸우는 사진을 받았습니다. 이담의 눈을 바라보며 여우는 직접 전쟁에 나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남자는 단지 그 소녀의 사진만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사진의 주문을 외웠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그 소녀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하게 여우는 재빨리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의 얼굴을 꽉 껴안고 키스했다. 이담 역시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그 순간 그의 눈 색깔이 갑자기 바뀌었고 움직임이 거칠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담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즉시 그에게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제서야 여우는 정신을 차리고 눈앞에 있는 이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그는 여우 소녀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는지 기억해냈습니다. 그녀가 인간 형태로 변하려고 할 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갈구했던 것은 본질이었고 그 느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배고픔을 느낀 그는 여우 소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우 소녀는 그에게 이건 아주 간단한 일이라고 그저 접촉하지 않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말을 잃었다. 그녀를 자기와 함께 돌아오게 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 상황이 다시 발생하기까지 하루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담이 집에 왔을 때 그녀는 여전히 얼굴이 붉어지고 있었는데 여우의 키스를 생각하며 매우 설렘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여우는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다. 시야가 흐릿했다. 그는 자신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했고 잠시 누워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담이가 수업에 왔을 때 교수님이 오늘 몸이 좋지 않으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휴식을 취해야 했습니다. 이담은 걱정이 되어 곧바로 찾아가 보았다. 여우의 얼굴은 매우 창백했습니다. 이담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가서 확인했다. 꿈을 꾸던 중 여우는 누군가 자기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천천히 이담을 바라보았다. 이 순간 이담의 눈은 매혹적이고 감동적이었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참을 수 없는 충동을 느꼈다. 그는 그녀를 뒤로 잡아당겼다. 그가 천천히 다가오자마자 그는 즉시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의도적으로 이담을 피하고 그녀에게 먼저 나가라고 말했다. 암컷 여우는 이를 감지하고 곧바로 이담을 끌어냈다. 이담은 바로 요점을 짚어 말했다. 나는 당신이 여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고 싶어 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여우 소녀는 설명하더라도 그녀 같은 인간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녀는 그것이 무슨 종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담이 지나가자마자 선배가 이담에게 건강하냐고 물었는데 이 남자가 그녀를 며칠 동안 보지 못했는데 왜 그녀는 그렇게 많이 살이 빠졌을까? 하지만 리 젠장은 이상한 느낌이 들지 않아서 다시 몸무게를 재러 나갔습니다. 그녀는 그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다. 왜 10kg을 잃었을까? 그래서 그녀는 아마도 자신의 본질이 빨려나가는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여우가 울고 그가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이때는 두 사람이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때 그녀는 조금 이해받는다고 느꼈다. 그러나 여우는 그녀에게 옥호정을 되찾는 후에는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그녀 옆에 있다면 그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정수를 빨아들일 것이다. 그녀는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녀는 이렇게 생각하며 즉시 여우를 불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옳다고 말했고 그들은 정말로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적어도 해결책이 발견될 때까지는요. 여우는 그가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매우 슬퍼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는 학교에 갔는데 이담은 문득 자신의 뒤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한 남자가 자신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젠장, 립스틱 떨어뜨렸다고 하면서 꺼내서 그녀는 그가 자신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호기심에 물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는 항상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이런 이상한 분위기에 이담은 더욱 놀랐다. 하지만 그 남자는 그녀뿐만 아니라 여우도 노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여우도 위험한 기운을 느꼈다. 그 남자는 두 사람을 연결하는 붉은 실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여우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운명이라고 부르는 것이란다. 폭스는 즉시 화를 내며 이것이 자신들을 화나게 했다고 말했다. 그들은 또한 개처럼 사람을 물기도 하지만 산신으로서 인간의 결혼을 주관하는 존재라면 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앞에서 즉시 사라졌다. 하지만 그는 이 운명이 이렇게 기적적일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노인은 갑자기 아버지에게 신분증을 압수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조금 도와줄 수 있는 밀크티 가게 주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삼촌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했다. 갑자기 삼촌은 손님이 잘생긴 노인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즉시 제복을 입었습니다. 선배가 그에게 돈을 원하는지 물었고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우선 그의 일을 돕기 위해 그가 직원을 모집하고 있다는 걸 방금 알게 됐어요. 어린 시절부터 애지중지받던 선배가 어떻게 동의할 수 있었겠는가. 갑자기 그는 손에 쥐고 있던 붉은 끈을 잡아당겼다. 이담이 지원하러 왔습니다. 그 선배는 심각한 표정으로 그에게 그녀를 직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삼촌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라 금방 이해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여우는 걱정스러워 보였다. 그 붉은 실은 별로 효과가 없을 것 같죠? 암컷 여우는 남자와 여자가 붉은 끈으로 묶여있다는 전설을 그에게 분석해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은 사랑으로 운명지어질 것이다. 그녀는 그에게 왜 붉은 실에 관심을 갖는지 물었다. 여우는 딸을 자르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저녁에는 반 전체가 같이 나가서 식사를 했는데 선배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담에게 술을 덜 마시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옆집 여자는 두 사람이 사귀고 있다고 오해하게 되었고 그런데 이담이가 남자친구 있다고 계속 말하니까 선배의 마음이 그는 질식할 것 같아 슬픔을 잊으려고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이담이 나가려고 하자 머리가 엄청 아플 정도로 술을 마셨는데도 그는 여전히 그녀를 돌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머리가 아프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담이 자기 몸 잘 챙기라고 했어. 그런데 그가 떠나려고 하는 순간 붉은 실이 리를 멈추게 만들었다. 그녀는 왜 갑자기 노인을 돌보는 일로 돌아갔는지 몰랐다. 그녀는 그에게 택시를 부르는 것을 도와줄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본능적으로 그녀에게 푹 빠졌다. 데미 심장박동이 갑자기 느려졌다. 그러나 이 장면은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여우에게도 보였습니다. 이담이 차를 불러 노인을 도왔다. 그러나 선배는 이 기회를 틈타 이담의 손을 잡아당겼다. 하지만 여우에게 끌려가고 말았다. 여우는 심지어 그가 나갈 수 있도록 문을 닫는데 친절하게 도와주었습니다. 이담의 손에 있는 붉은 실을 보세요. 여우는 그것을 볼수록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담 역시 여우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배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그런 거라고 설명하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우는 자신이 편협한 사람이 아니니 안심하라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이단은 작업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이때 여우가 그녀에게 피곤한지 물어보려고 불렀습니다. 그녀가 일을 마치면 그는 그녀를 데리러 올 것이다. 그런데 이 씨는 자기 동료가 된 선배를 바라보며 그녀는 재빨리 혼자 집에 갈 수 있다고 말했지만 바로 그 순간 노인이 음료수를 쏟았습니다. 이담은 그것을 보고 곧바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선배한테 괜찮아요? 라고 물었어요. 이 문장은 여우에게 들렸다. 두 사람이 일을 마치자 매우 빨리 선배는 이담에게 전화해서 집으로 데려가야 할지 물었다. 이담은 말했다. 필요 없지만 선배는 그도 그럴 것이라고 변명했다. 그는 그녀에게 직장에 관해 묻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담이 말하길 그녀가 걸어가면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이 장면은 멀리서 여우가 그것을 보았고 그의 가슴은 더욱 불편해졌습니다. 밤에 여우는 이담에게 일에 대해 물어보고 싶어 했는데 갑자기 집에 전기가 끊겼습니다. 이때 이담은 그저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었을 뿐인데 하지만 실수로 걸려 넘어졌고 우연히 여우를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진주가 갑자기 튀어나와 그녀의 입속으로 날아들었다. 여우는 즉시 놀랐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이담은 제이드 폭스가 그것을 삼켰다고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그녀가 할 수 있는 다른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우는 그녀에게 눈을 감으라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진주를 되찾기 위한 핑계였죠. 컬을 다시 얻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다시 가까워졌고 두 사람은 마음을 열었습니다. 이담은 운명의 우연으로 선배와 같은 직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리고 여우는 또한 이에게 산이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은 그녀와 선배 사이에 붉은 실을 묶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붉은 실을 볼 수 있었고 그것을 뽑아내고 싶었지만 뽑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가위를 찾으러 서둘러야 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심하다가 한 걸음을 놓치고 땅에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여우는 지나가다가 이담이 다친 것을 보고 곧바로 달려가 그녀를 도왔습니다. 갑자기 그는 얼어붙었고 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가지고 놀면 그 결과가 매우 심각할 거라는 걸 몰랐어? 이담은 그녀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지 물었다. 산신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다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녀에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담은 눈을 감고 선배의 달콤한 장면들을 모두 바라보았다. 이 순간 여우는 힘을 써서 얼어붙은 곳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니가뎀을 사는 것을 도왔습니다. 산신은 그에게 그녀가 꿈을 꾸게 했을 뿐이니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산신은 여우에게 자신이 나는 단지 동물일 뿐이며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여우는 수줍은 표정을 지으며 이담에게 달라붙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그녀를 훔쳐갈까봐 매우 무서웠다고 말했습니다. 이 씨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안심하라고 했지만 여우가 그녀와 노인 사이에 붉은 실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이 증오스러운 붉은 실에는 마법의 힘이 있습니다. 다음날 이담이 학교를 마치자 여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흥분해서 앞으로 달려갔는데 갑자기 붉은 끈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이때 노인이 자주 지나가며 그녀를 붙잡곤 했다. 이담이 그것을 보자마자 선배는 즉시 본능적으로 그녀는 피하면서 그것이 붉은 실의 효과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선배는 그녀를 저녁 파티에 데려가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담은 다른 사람 차에 타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누구의 차에 타고 있느냐고 물었을 때 여우가 다가와서 그녀가 내 차에 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배는 이담이 왜 교수님 차에 타고 있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여우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이담은 곧바로 교착 상태를 깨고 공개적으로 열애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선배는 누구와도 데이트하는 건 괜찮지만 이 남자와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담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선배가 무슨 말씀이신가요? 선배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여우가 이담의 손을 잡아당길수록 이담은 수업 시간에 그것에 대해 생각할수록 그녀는 그것이 틀렸다고 느꼈다. 이때 여우의 사무실에서 선생님이 나오시는데 그리고 여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갑자기 그는 이담이 자기 뒤에 서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갑자기 당황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심지어 선생님의 손을 밀어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선생님에게 믿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이담은 갑자기 남자친구의 눈 색깔이 바뀐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여우 앞에 있던 선생님은 마치 악령에 사로잡힌 듯이 떠나갔다. 이담은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것을 보고 그녀는 남자친구가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럴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여우가 그런 짓을 하려고 하자 이담에게 설명하려는 여우가 밀려났다. 그녀는 그가 본질을 원하기 때문에 그를 멸시했고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그는 그녀를 매우 실망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우가 선생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진은 곳곳에 퍼졌습니다. 암컷 여우는 그것을 보고 여우의 목적을 바로 알았습니다. 바로 그때 그녀는 이담의 침울한 표정을 보았다. 그녀도 어느 정도 짐작은 했다. 그녀는 별로 많은 일을 맡고 싶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담을 불렀다. 그녀는 그 핑계를 대며 이담을 초대한 뒤 데리고 나갔다. 식사를 하면서 그녀는 여우를 돕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수백 년 동안 연습해온 여우입니다. 신이나 유령이 모르는 일을 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씨에게 제이드 폭스가 그녀의 정수를 다 빨아들일 거라고 말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의 제이드가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담은 그것이 왜 녹색으로 변했는지 궁금했습니다. 여우 소녀는 놀라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붉은 구슬은 인간의 본질을 흡수하여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인간으로 변할 것이다. 몰라? 그런데 여우가 리젠장 만나서 알게 된 이후로 그의 옥은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는데 반만 녹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우가 이런 엉망진창을 만든 거예요.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녀는 즉시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말한 중요한 것은 여우를 찾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틀렸다고 했어. 그녀의 감정은 신경 안 쓴다고.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요. 더 이상 맥박이 뛰지 않지만 리는 망할 손을 잡아당겼다. 그녀는 으르렁거리며 그에게 진주를 주어 키우라고 했지만 여우는 즉시 거절했습니다. 그는 그녀의 본질이 상처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어. 너는 내 본질을 약봤니? 하지만 여우는 그녀에게 진정하고 흥분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이담은 즉시 뛰어올라 그를 꼭 껴안았다. 제이드의 얼굴을 빨고 싶어하는 여우의 얼굴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 여우가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담은 나무에 껴안고 토끼를 기다렸다. 여우는 더 이상 사라지는 기술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여우는 사라지는 기술을 여러 번 사용하다가 갑자기 뭔가를 느꼈다. 이때 암컷 여우가 지나가다가 동료 여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돌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우의 큰 환난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여우가 빨리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접근합니다. 여우 소녀가 이담에게 왔습니다. 그녀는 이단에게 여우가 순종적으로 듣게 만들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이단은 호기심이 많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여우 소녀는 그녀에게 판결을 내렸고 그녀도 여우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여우의 강점은 함정을 파는 것이기 때문에 그녀는 제이에게 갔습니다. 지는 그에게 함정을 만드는데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아니, 장난이 아니야. 여우 소녀가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라고 했어. 그가 염두에 둔 것은 여우 소녀에 대해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자즈는 곧바로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두 사람은
그들 중 일부는 협조하였고 그들이 한 일은 그들이 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둘은 모든 사람 앞에서 애정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여우는 그들을 보자 불편함을 느꼈다. 암컷 여우가 와서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들의 우정이 선을 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여우 소녀는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리댐에게 가르친 속임수가 자신에게도 쓰일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사람들의 사소한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두 사람이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을 보았을 때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랐다. 저녁이 되자 이담은 자신의 손에 들린 핑크색 실크가 곱게 당겨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쓰레기통에서 칼을 집어들고 줄을 잘랐습니다. 그녀가 시간과 공간으로 옮겨진 순간 이상한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그 남자는 그녀가 용감해서 이런 방법을 써서 그를 비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담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유시간이 너무 많은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산신은 여우가 좋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비치가 왜 반만 녹색인지 궁금하지 않았다. 산에 접근했다. 사람을 파랗게 만드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인간 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녀가 붉은 끈으로 묶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고통이 행복이라는 것을 직접 체험하고 배우세요. 솔직히 말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수련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채워지면 그는 자동으로 인간이 됩니다. 이담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녀는 현실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는 마침내 여우에게 부족한 것이 인간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지식을 보충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습니다. 문서를 찾아 인간 본성의 범위를 알아보세요. 그래서 그날 저녁 그녀는 여우에게 이제 제의를 돌리는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녹색, 여우는 그녀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녀가 본질을 공급해야 한다면 그녀는 집에 가서 샤워하고 잠을 자야 합니다. 이담은 그에게 안심하라고 말했다. 그 다음은 그녀에게 협조하기만 하면 된다고. 다음 날 여우가 리담을 운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 있던 차가 속도를 냈습니다. 그는 즉시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이담이 괜찮은지 물었다. 이담은 즉시 그를 비난했고 그가 욕설을 하면 안 된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우는 천천히 고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담은 자신의 성격을 어떻게 바꿀지 생각하며 떠났다. 갑자기 여우가 나타났다. 이 망할 놈이 쑥스러워하며 말했다. 나중에 집에서 보자. 집에서 너를 보는 건 무슨 뜻일까? 여우는 속으로 그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만나기로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교수님은 집에서 논문에 필요한 정보를 찾으셨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그 소식을 듣고 즉시 흥분해서 함께 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담 씨는 그것을 보고 즉시 물론이죠. 교수님은 매우 환영해 주셨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우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곧 일행은 여우 집에 도착했다. 이담은 교수가 그들을 집에 초대해준 것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하는 척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바로 공부방으로 갔다. 하지만 지아즈는 이담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해했습니다. 이담은 즉각 반응하며 자신이 부주의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녀는 곧바로 일반 사람들의 공부방이 다 저기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여우에게 그녀의 추측이 맞는지 물었습니다. 여우는 그녀의 판단력이 매우 좋다고 말했다. 이담의 행동은 여우를 직접적으로 놀라게 했다. 그들이 문서를 다 찾게 되었다는 것을 보고 여우는 행복해 보였다. 그는 문서를 발견한 사람들은 모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는 교수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할 일이 더 이상 없다면 흩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담은 이런 특성이 좋지 않다는 말을 듣고 드물다고 표현할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들은 교수님의 집에 놀러 갔습니다. 어때요? 그곳에 머물러서 파티를 열면 어떨까 생각했지만 이 방법이 실패할 줄은 몰랐어요. 대화 중에 이담의 비밀 남자친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별로 좋은 내용은 없었어요. 이담은 무의식적으로 여우 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무지한 가장 친한 친구는 여전히 그녀를 꾸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으로 헤어지고 몹시 울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그녀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니 그녀가 그를 인간성이 없는 교활한 여우라고 꾸짖는 것도 당연했다. 이때 여우는 귀를 기울이더니 끓는 물처럼 점점 더 화가 났다. 여우는 그것을 억누르려고 노력했지만 그들은 계속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갑자기 뜨거운 냄비가 폭발했고 즉시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가방을 한쪽에 두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여자친구의 손을 잡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다른 사람의 차에 올라탔다. 그 둘은 뭔가를 했어요. 여우는 질문을 받았지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고 안건 여우가 대답했습니다. 조롱하듯 웃었다. 그가 999년을 살았다는 건 이해할 만하다. 그의 눈은 흐릿했다. 그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고 이렇게 말하면 이담 앞에서 그가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지금 움직이는 힘으로 항의했습니다. 그녀에게는 도로 한가운데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우가 자신의 화를 참을 수 없다는 것을 보고 이담은 곧바로 화제를 바꾸어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했다. 이 시점에서 여우는 여우 소녀와 계산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시 사라졌다. 그리고 매끄럽게 순간이동하여 집으로 돌아왔다. 이담은 최근의 실패에 대해 궁금해했다. 여우는 아마 피곤해서 그랬을 거라고 말했다. 이 씨는 별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이 씨가 여우에게서 떠나자마자 자신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말하면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는 손을 내밀었고 선반 위의 책들이 곧바로 그의 손으로 날아왔습니다. 마법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그는 화분으로 다시 시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화분은 조금만 움직였고 그 후로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다시 시도했습니다. 암컷 여우는 그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즉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때로는 효과가 있었고 때로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암컷 여우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녀는 여우에게서 그의 비치가 3분의 2가 녹색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우 소녀는 즉시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가 마법을 사용하여 파리로 순간이동했던 때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더 이상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불법 입국 혐의로 체포되었을 때 그녀의 마법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었고 며칠 후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녀는 인간으로 변신했고 그래서 그의 현재 상황은 이렇다. 완전히 인간으로 변하는 것에 대한 에피소드예요. 마치 다음 순간 여우가 사람으로 변할 것처럼. 밤이 되면 여우는 기쁨을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이 좋은 소식을 이담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담은 그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그는 유리창 속에 자신을 보았고 그의 손이 투명해졌습니다. 그의 가슴은 갑자기 차가운 물 한 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마도 그는 끝이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담은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이 곧 인간으로 변한다는 뜻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흥분해서 여우를 껴안았지만 여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자 여우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마 인간으로 변할 것 같아서 추위가 조금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이담의 침대로 곧장 기어들어갔다. 그는 심지어 그녀가 그녀와 자기를 기다리는 척까지 했다. 이담은 그녀가 준비를 마치기도 전에 그가 또 장난을 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품에 안았다. 다음날 여우는 그녀에게 오늘은 학교를 빠지고 리더놀이를 하러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녀에게 매우 잘 어울린다고 하더군요. 두 사람은 함께 아름다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부부가 해야 할 모든 게임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이 등불집 주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리담이 실수로 넘어졌어요. 여우는 그녀를 뒤로 끌어내려고 했지만 갑자기 큰 길에 나타났다. 그는 투명해진 자신의 손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5개월을 바라보았다. 그것은 망가졌습니다. 그는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담은 아직도 여우가 어디로 달려갔는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가 그녀를 껴안았다. 이담은 그것이 여우임을 알고 돌아섰다. 그녀는 화가 나서 그에게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물었다. 이 농담은 전혀 웃기지 않았어요. 넘어지면서 그녀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여우는 여전히 그녀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때 그녀의 어머니 이담은 며칠 안에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담은 며칠 동안 집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이담이 손을 놓는 순간 여우의 가슴은 텅 비어버린 듯했다. 그는 이담을 다시 볼 수 있을지 몰라서 여우 소녀를 찾았습니다. 먼저 그는 항상 그녀에게 생각되는 것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그에게는 거의 1000년이 지났지만 하지만 그는 아직 인간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우 소녀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했다. 독립적인 여우 소녀는 즉시 그가 더 이상 말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녀는 그런 작별 인사를 듣고 싶지 않았고 이번에는 여우는 그녀에게 마지막 부탁을 하나 하고 싶었고 그녀만이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온 약한 여우는 땅에 앉아서 어쩔 수 없이 울었다. 그는 사라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이담을 떠나기가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가 지난 900년 동안 가장 슬퍼하며 울었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네가 그것에 대해 생각할수록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테이블 위에 여우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 사진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느꼈고 여우는 이제 유언장을 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담은 미친 듯이 집으로 달려가면서 폭스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녀는 여우에게 길 끝에 또 무엇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여우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담은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달려오는 차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온몸이 멍한 것을 깨달았을 때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우도 이담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감지했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누군가에게 맞았고 그 후 그녀는 옆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녀가 머리를 들어 올려다보니 여우가 땅에 누워 차에 치여 있는 것이 보였다. 이때 여우는 이담을 말없이 바라보았지만 힘이 없었다. 그는 절망적인 눈물을 흘리며 쓰러질 뿐이었다. 이담은 재빨리 달려가 여우 쪽으로 갔지만 여우는 여전히 힘없이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몸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담은 남은 온기를 만지려고 달려가며 몹시 울었다. 여우의 미완성된 유언장을 바라보며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휴대전화에 있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을 보았다. 그녀는 갑자기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라졌던 사진 속의 그의 모습이 이제 선명하게 보였다. 여우가 아직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 그녀는 여우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를 기다리며 여우 집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날마다 지나가다 보면 여우는 단지 출장을 온 것 같다. 하지만 계절이 바뀌어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앙컷 여우가 이담을 찾으러 왔습니다. 그녀는 여우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말했다. 여우는 자신이 곧 사라질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이담이 고통받는 것을 본다면 그녀는 5개월을 이용해 이단의 기억을 지웠다. 그는 그녀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잊고 그녀 자신의 삶을 살기를 바랐다. 여우 소녀가 자이드댐을 꺼내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평생 슬퍼하더라도 그녀는 기억을 지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여우는 다른 시간에 있었습니다. 그는 이담이 울고 있는 것을 듣는 듯했다. 그도 눈물을 흘렸는데 어느 날 이담이 깨어났을 때 그녀 뒤에 누군가가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 씨는 잘 지내고 있는 걸까? 멀리 있던 여우 소녀는 갑자기 이 순간 예감을 느꼈다. 댐은 질식하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말문이 막혔고 여우 소녀조차도 너무 기뻐서 울고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큰 소리로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둘은 이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왔습니다. 수많은 고난 끝에 두 사람 모두 검은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두 사람은 10개의 손가락을 하나로 묶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설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담은 그에게 빨리 주문을 외우라고 말했다. 사람들 무리를 지나 인증서를 받습니다. 여우는 자신이 인간이 되었으니 더 이상 마법을 쓸 수 없다고 그녀에게 상기시켰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고 말했다. 이담은 그에게 비록 그녀가 그를 비난하더라도 안심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를 비난하지 않았다. 그녀의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돌아온 것은 이담의 배달지 주소를 통해 집으로 가서 여우를 만나세요. 두 사람은 뭔가에 홀린 듯했다.
그녀는 몹시 당황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갱스터였기 때문에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싶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다는 여우에게 주문을 걸어 어머니의 기억을 지워달라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다. 여우는 여전히 순종적으로 이담의 말을 듣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그의 눈 색깔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방금 기억을 지우고 싶었는데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녀 어머니의 뜻은 너무나 확고했고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하게 그런 딱딱한 사람을 만났다. 이담은 또한 그녀의 어머니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여우는 고개를 저으며 쓸모없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다시 그들이 함께 사는지 물었습니다. 여우는 더 이상 그것을 숨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담이 실제로 자기 집에 살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걱정하게 할 일은 전혀 일어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담은 즉시 설명할 수 없는 실망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어머니가 그렇게 관대한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화를 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정직하다고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댐은 그녀의 어머니를 돌려보냈다.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라며 한마디를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 사위를 매우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이담은 여우에게 시어머니를 만나러 갈 것인지 물었습니다. 이제 여우는 집에 가서 중요한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침내 어려움을 극복하고 완벽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으로 영화가 끝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